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샌디스크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싱킹 알파에 나타났던 내용인데 좀 좋은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도 샌디스크를 강력하게 매수로 보는 이유가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샌디스크는 AI로 인해서 낸드 수요가 급증되었고 제한된 공급, 강한 가격의 모멘텀에 힘입어서 여전히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주요 경쟁사들은 SSD 대신에 메모리라든지 HBM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낸드 공급이 더욱더 타이트해지고 샌디스크의 가격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 워크로드에 있어서 낸드의 마모와 그다음 교체 주기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샌디스크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8배 정도의 P/E 레이쇼를 받고 있는데 샌디스크의 밸류에이션은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쟁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중요한데 실적 발표에서 샌디스크는 이미 고객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 샌디스크와 키옥시아는 조인트 벤처 중인 합작 투자를 통해서 정설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일본에 위치한 키옥시아 소유 팹이 2020년도 말에 가동될 예정에 있다. 2020년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장 공급량이 한 2%만 추가되고 있는데 특히 고가의 SSD 생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 기준으로는 4%의 캐파가 늘어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는 앞으로 전개될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더 많이 증설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이제 공급이 많이 딸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장도 데이터 증가는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속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수요가 예상보다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것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AI 모델이 낸드를 어떻게 혹사시키는지 아직 가격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 모델은 플래시 드라이브를 갖다 힐튼 호텔에서의 레드 제플린처럼 다룬다. 자, 이 말은 아주 중요하게 다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에 있어서는 플래시 드라이브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대부분 하드디스크의 수명 동안에 수천 번씩 읽고 쓰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새 노트북이나 폰을 갖다 산다는 거겠죠. 그래서 AI 모델의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체크 포인팅이라고 불리는 상태에서 스냅샷이 몇 분마다 저장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디스크에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재기록하게 된다. 그래서 몇 년이 아닌 몇 달 만에 SSD를 갖다가 소모시켜 버린다. 그만큼 소모가 빠르다는 거겠죠. 그래서 AI 모델의 규모가 GPU에 램에 둘 다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 데이터가 SSD에 저장되지만은 이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AI가 사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전환하는데 SSD는 아주 작은 데이터만 덮어쓸 수 없어 항상 한 덩그러씩 기록이 된다. 이 때문에 작은 데이터라도 반복 수업이 일어나면 SSD가 매우 빠르게 마모가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엔터프라이즈 SSD는 명시된 용량보다 더 많은 낸드를 내장하고 있어서 수명이 좀 더 길고 그래서 일단 소프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은 엔터프라이즈 소비자 연구소용 AI 모델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종종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데 낸드가 메인보드에 납땜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고성능 AI 기능이 탑재된 애플 기기에서 모델을 돌리게 되면 SSD가 빨리 달아버려서 금강 기기를 버려야 될 수도 있다. 자, 그만큼 이제 낸드가 중요한데 공급이 많이 딸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신규 캐파의 증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경쟁사들이 캐파를 늘리는 정형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리더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SSD 판매를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중이다. 자, 요것도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호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수익성이 높은 HBM과 메모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청주에 일단 M15X 팹을 갖다 낸드 플랫폼으로 계획을 했으나 공장 설계를 했다. D램이라든지 HBM 쪽으로 전환했다는 것들.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갖다 낸드 생성용으로 구축을 했지만 현재 D램 장비로서 채우고 있다는 것들. 자, 화성에서는 낸드의 생산 라인을 DDR5 생산으로 전환 중이다. 마이크론도 D램 소비자의 브랜드 사업을 아예 접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와 AI 모델의 개발자들은 메모리 벽에 현재 직면해 있다. 그래서 값비싼 GPU, TPU의 성능은 충분한 메모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완전히 발휘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동시에 모델들이 점점 더 많은 메모리를 요구하도록 또 설계되는 추세이다. 도와주고 있다는 거겠죠. 즉 사용자별의 정보의 맥락을 많이 추가할수록 AI 제품의 사용자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모리 문제를 해결할 대안 중에 하나로 플래시 메모리의 대체제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다가 지금 이제 D램으로 다 돌리고 있기 때문에 낸드에 대한 지금 수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공급이 많이 딸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먼저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는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그 EPS를 한번 보겠습니다. EPS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2016년도 있죠. 요때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EPS가. 그렇기 때문에 1200% 뛰었다가 요번에 일단 93%니까 보통 93%면 30% 이렇게 넘어가면은 40%는 엄청나죠. 자, 매출의 좀 증가, 이 EPS 증가 자체가. 그러니까 2027년도 6월 달까지는 충분히 이때까지는 달릴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28년도 되면 이제부터는 꺾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028년도부터 꺾인다는 말은 아무래도 주가가 훨씬 더 1년이나 6개월 정도 앞서가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이제 간다 하더라도 2027년도 요까지는 일단 가지 않겠는가, 2026년도 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좀 많이 간다면 2020년도 6월 달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트럼프 선거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도 한 말까지, 지금부터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적어도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까지 가면은 조금 우리가 위험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는. 그래서 앞으로 달릴 수 있는 기간을 갖다 한 6개월 정도 봐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자, 샌디스크를 접근하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마찬가지죠. 매출도 역시나 성장이 꺾일 때 있죠. 이렇게 꺾일 때 60%에서 2%로 꺾일 때, 성장이 꺾일 때는 안 달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다. 2027년도 6월 달까지. 그렇다면 주가는 이보다 1년 정도 선행하니까,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26년도 말까지는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일단 넉넉 잡아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GP 마진 있죠. 그로스 마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68%입니다. 2017년도가. 자, 그랬다. 여기가 67.8%, 67.68%, 68에서 67이니까 꺾이죠. 그러니까 GP 마진도 여기서 꺾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알로이 한번 보겠습니다. 리턴 온 에쿼티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2017년도 52%, 여기 보면 31% 꺾이죠. 자, 알로이 이런 것들 다 꺾인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발생했냐? 매출과 이익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꺾이는 원천은 매출과 이익인데, 매출과 이익의 원천도 역시나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이라는 겁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가장 중요한 그 캐시 있죠. 내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캐시를 버느냐. 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도만 하더라도 170%, 2018년도가 26%로서 이건 올라는 가는데, 벌기는 버는데 이거 자체의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샌디스크다. 그래서 캐시가 일단 돈이 들어오는 게, 자, 아무래도 2017년도까지는 돈이 잘 들어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돈 들어오는 속도가 꺾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돈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장이 꺾인다. 돈 들어오는 성장이 꺾인다. 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선수들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별 5개짜리죠. 별 5개짜리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 나타났던 걸 봐야 되니까, 자, 거기서 목표가하고 지금 이제 포지션을 보게 되면 홀드는 2명밖에 안 되고 있고, 자, 그 다음 거기다가 일단 지금 이제 바이 등급을 주고 있죠. 자, 거기다 가장 낮게 주는 사람은 650불 정도가 가장 낮다.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은 뭐 1000불까지도 주고 있는데, 650불 정도가 지금 이제 가장 낮게 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가격 밑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거기다가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샌디스크 같은 7.38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샌디스크가 한 7.38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죠. 샌디스크뿐만 아니라 거의다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한 9.46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SK 하이닉스 있죠. 그거 자체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5.31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성이 한 7.96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하고 지금 이제 샌디스크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뭐 12배수 간다, 13배수 간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상대 평가를 했을 때,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거의다가 지금 이제 7배수 정도를 받으면 조금 적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 정도를 받고 있는 것이 적당하다. 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면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지, 내 마음대로 뭐 15배수 준다, 20배수 준다, 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사람들의 지금 이제 심리에 따라서 조금 요거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대신에 EPS라든지 P가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이것이 더 줄어드니까 충분히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같은 것은 크게 일단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삼성하고 SK하고 그다음에 SK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나고 있고 만약에 샌디스크 자체가 여기서 뭐 2배수를 받았다 막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주가는 더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7배수가 얘도 7배수니까 약간의 눌림 목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몇 배수를 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2027년도에 한 76.34가 EPS입니다. 여기다 곱하기다가 얼마를 주느냐 했을 땐 9.46 정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즉 말해서 요건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배수니까 이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봤을 때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겠다. 뭐 12배수 주고 있고 뭐 24배수 준다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 보기에는 좀 거북한 숫자고 그 나중에 뭐 되는 이야기고 우리 보수적으로 좀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76.34죠. 그래서 9.46배수 정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9.46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 722불 정도는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700불까지는 또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은 조금 더 가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개인들이 착각하는 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항상 고점에 물리죠. 고점에 물리는 이유는 자, 여태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저점인가 조금만 내려오면은 저점인가 해서 들어가는데 결국은 거기가 더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잡는 데는 항상 고점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지 마시고 웬만하면 주봉, 그다음 웬만하면 월봉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다.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겠죠. 하루 이틀 해가지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좀 길게 보시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왔죠. 주봉에서 많이 올라와서 내려가는 폭을 본다면 적어도 여기도 한 35%까지는 조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이런 급등주들은 그 정도 35% 40% 조정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아직도 24%다. 아직도 뭐 15%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남들이 다 떠날 때 샌디스크란 말이 다 잊혀질 때 자, 그럴 때 들어가야 된다. 자, 그걸 명심하시고 남들이 다 샌디스크, 엔비디아 그럴 때가 고점이다. 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기술적인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저점에서 올라갔던 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저 고까지 봤을 때 지금 아무래도 조정받는 기점은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조정이 512불대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517불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조정받는 것은 453불까지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이 두 가지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거기서 내려왔던 폭을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 여기는 28%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거보다도 조금 더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여기는 적어도 한 36%까지 내려오니까 37%까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453불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때까지 여기 내려왔던 폭이 35%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서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이 정도까지 빠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잡아가야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여기가 저점이다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것도 피보나치도 단전히 일단 뭐 자연현상에서 사회현상을 갖다가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믿을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참고를 한다면은 그렇게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참고한다는 거죠. 올라갔던 폭을 갖다가 얼마만큼 되돌리니 하는데 이 되돌림이 정확하게 여기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매매를 수립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450불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임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500불이다. 500불 약간 내려왔으니까 매수하자. 자, 그런 식으로 던겨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보시고 450불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자, 그렇게 일단 먼저 마음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주봉에서 내려가는 거 있죠. 자, 그걸 본다면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 밑으로 내려갔을 때 있죠. 즉 말해서 50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50선이 있죠. 그래서 50선을 기점으로 해서 좀 내려갔을 때 요럴 때입니다. 요럴 때. 즉 말해서 요럴 때가 일단 좀 아무래도 저점에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 그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직까지는 더 내려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래서 서서히 다 덤벼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모습에서 본다면 일봉에서는 21선이 무너졌죠. 그럼 조금 더 하락세는 짙어질 수가 있다. 물론 여기 바닥권에 와 있지만은 스토캐스틱이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요때 직전 저점 요 라인 때 있죠. 여기 저점 때
그 라인대가 50선하고 거의 마주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450대까지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내려온 폭이 이까지 정도 내려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섣불나게 조금 내려왔다 해가지고 여기가 일단 지금 이제 매수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요것도 어디까지나 지금 이제 나스닥하고 같이 동조해서 보셔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자.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요 라인대를 일단 잡으시고, 물론 450도 밑으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주가의 방향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500불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분할 매수를 해가겠다. 아니면 나는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해가겠다. 뭐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일단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모습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로서 얼마 정도 담아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 정도의 기간도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올라오지 못하고 이 정도 기간을 거친 후에 어느 정도 또 기간 조정이 또 많이 있겠죠. 자, 그런 후에 또 주가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만 볼 게 아니라 옆으로 기는 순간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보고 하니까 계속해서 지쳐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다시금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폭을 본다면 적어도 시간이 많이 걸렸죠. 여기는 11월 달입니다. 1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달이니까 4개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4개월 동안. 그럼 4개월 동안의 횡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갈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바로 올라가서 V자 반등해서 팔려고 하니까 지쳐가지고 정말로 좀 떨어질 때 사야 될 때 못 사고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인데 시간과의 싸움을 하지 못하시면 주식을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인내의 연매로서 얻어지는 건데 쉽게 일단은 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렵죠. 이 정도에 일단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고통이 있어야만이 주가가 이 정도로 올라가는데 한꺼번에 올라가지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거리도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내려오게 되면은 천천히 일단은 잡아서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길게 보시면서 일단 투자를 하시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